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팀이고요. 이제 팀 구성원 권영미입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이제 먼저 프로젝트 개요부터 시작해서 이제 디자인과 DB 구조, 이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총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레오폴드 프로젝트고요. 이제 키보드 제조업체 레오폴드의 기업 사이트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사이트는 일대일물이나 공지사항 같은 게시판과 또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쇼핑몰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팀원 모두가 컴퓨터 하드웨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이제 창의성을 발휘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이제 기존 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또 다양한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보고 또 이것을 실제로 구현해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한된 프로젝트 기간 안에서 최대한 많은 페이지를 만들어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프로젝트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였고요. 이 중 2일은 기획 및 피그마를 활용한 디자인, 그리고 3일은 마리아DB를 기반으로 한 DB 구축, 그리고 9일은 리액트를 활용한 클라이언트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이제 스프링부트와 JPA를 활용해서 서버 개발을 진행했고, 마지막으로 AWS로 배포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디자인과 DB 구조입니다. 디자인은 피그마를 활용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사이트를 최대한 참고해서 디자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설계한 사이트의 전체적인 DB 구조입니다. DB 설계 중에 반품된 상품이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고객이 상품을 반품하고 시간이 지나서 상품의 가격이라든지 그런 정보가 변경되면 나중에 지난 주문 내역 조회 시 결제 당시와 다른 금액이 출력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저희는 주문 상품이라는 새로운 테이블을 설계하고 이곳에 주문 당시의 가격 정보를 고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각 페이지와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 화면입니다. 배너 광고의 슬라이드 기능은 스와이퍼 API를 사용했고요. 또 선별된 상품들을 따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롤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서 스크롤이 최상단에 있을 경우 헤더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배너 광고의 시인성을 최대화했습니다. 구현된 홈 화면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베스트 아이템으로 선별된 상품들이고요. 스크롤이 최상단에 위치하면 헤더가 투명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리뷰입니다. 기본적인 CRUD 기능을 모두 구현했고요. 그리고 에디터는 프로알라 API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댓글 작성, 삭제와 페이징 기능도 구현해서 글 10개당 하나의 페이지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리뷰글 조회와 작성을 담은 영상입니다. 계속해서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달고 삭제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글 수정과 삭제 기능인데요. 참고로 글 삭제 시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변수의 값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삭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징 기능입니다. 이제 다음은 1대1 문의입니다. 게시판 특성상 운영자만 답변이 작성 가능하고요. 글에 답변이 달릴 경우 글 목록에 답변 유무가 O, X로 표시되도록 구현했습니다. 답변이 달리지 않은 게시물이고요. 답변이 달린 게시물입니다. 이어서 직접 문의글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보기에서 선택해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데이터에 이미지와 글 모두 출력되도록 했고요. 또 역시 페이징 기능을 구현해서 10개당 한 페이지를 구성했습니다.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미지와 글 잘 나오고 있고요. 페이징 기능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실입니다. 자료실에는 글들을 카테고리별로 조회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때 어떤 카테고리를 눌러도 왼쪽에 글 번호가 1부터 시작되도록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인덱스 번호나 아니면 게시글 고유 번호 같은 걸로는 구현이 조금 어려워서 토탈 엘리먼트와 페이지 사이즈 등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저희가 원하는 번호를 얻을 수 있는 수식을 만들어냈고요. 이 수식을 기반으로 페이지를 구현했습니다. 어떤 카테고리를 골라도 글 번호가 1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AS와 FAQ입니다. AS 접수는 역시 프로알라 API를 이용했고요. 또 FAQ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조회 기능을 동적으로 구현했는데 컴포넌트를 열고 닫는 기능이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포넌트를 열게 되면 다른 컴포넌트가 닫히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AS 접수 시에는 저희가 만든 양식을 기본값으로 설정해서 접수 과정에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원관리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시에는 유니크로 설정된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중복 확인을 거치도록 했고요. 또 다음 포스트 코드 API를 활용해서 주소 찾기 기능까지 구현했습니다. 아이디 중복 확인 기능이고요. 다음은 주소 찾기 기능입니다. 정보를 모두 기입한 후에는 필수 약관에 모두 동의해야만 다음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 진입하게 되면 커서가 자동으로 아이디 입력란에 위치하고 또 입력 도중에 엔터키를 누르면 로그인 로직이 바로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편의성을 개선했고요. 로그인 하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 UI가 바뀌는데 컨텍스트 API를 활용해서 전역 변수를 하나 선언한 다음에 그 전역 변수로 로그인 여부를 판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게 되면 그 변수가 초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로컬 스토리지에 로그인 여부를 저장하고 변수의 초기 값을 이 로컬 스토리지에서 가져오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로그인 시연 영상입니다. 로그인 후에 새로 고침을 해도 로그인이 유지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 중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이제 쇼핑몰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조회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나
정렬 기준에 따라 서버에서 각각 다른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구현했고요. 또 페이지에는 상품의 원가와 할인율 그리고 할인율이 적용된 최종 가격이 모두 표시되도록 구현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상품을 조회하고 있고요. 정렬 기준에 따라 상품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 통틀어서 가장 구현이 까다로웠던 상품 상세 조회인데요. 이제 상품의 두 번째 옵션인 이제 스위치 종류를 선택하는 순간 이제 선택한 상품이 이제 아래쪽 목록에 추가가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수량을 변경하거나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총 상품 금액의 그 변화가 실시간으로 반영돼야 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식 컴포넌트에서 발생한 이벤트가 이제 부모 컴포넌트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출력될 수 있어야 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선택된 상품의 정보를 담을 배열 스테이트를 하나 선언했고, 이 배열과 배열을 설정하는 set 함수를 이제 컴포넌트에 프롭스로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만약 수량 변경할 경우 이제 수량이 변경된 객체와 그 나머지 객체를 이제 하나의 새로운 배열로 만들어서 이제 전달된 함수에 매개변수를 넘겨주었고요. 만약 삭제하는 경우에는 이제 삭제될 객체를 제외한 나머지 객체를 역시 새로운 배열로 만들어서 넘겨주었습니다. 네, 이러한 로직을 바탕으로 이렇게 가격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페이지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장바구니입니다. 이제 장바구니에서 주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주문이 모두 진행되기도 전에 이제 결제 페이지로 이동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프로미스 패턴을 이용해서 주문이 모두 진행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가 이동되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삭제하고 구매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문 결제 페이지에서는 이제 로그인된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와서 이제 배송지 정보와 일치시킬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고요. 또 적립금 사용 시에는 이제 그 금액이 이제 결제 정보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도록 구현했습니다. 배송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거나 이제 보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적립금을 사용하고 결제 수단은 무통장 입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완료 페이지고요. 주문 상세 정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주문 처리 현황과 또 가장 최근 3개의 내용만 표시되도록 했고요. 전체 주문 내역은 최근 주문 더보기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 취소 시에는 사용했던 적립금이 자동으로 회원 데이터로 반환되도록 구현했습니다. 주문 취소 시 이제 페이지의 정보가 변경되는 것과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 페이지의 나머지 기능들을 둘러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내역 조회 기능이고요. 주문 내역 조회, 관심 상품, 마지막으로 회원 정보 수정 기능입니다. 네, 프로젝트 총평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전에 무엇을 구현하고 싶은지 명확히 하고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가장 크게 느꼈고요. 또
이제 주문이 완료되면 이게 주문과 관련된 데이터는 이제 필요한 최소한만 남길 수 있어야 했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어려운 게 있으면 시간을 오래 지체하지 않고 팀원들과 함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다른 기능들을 추가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코드의 반복되는 사용으로 인해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컴포넌트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모두 포기하지 않고 발표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서 모두 팀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 있으실까요? 일단 세 개 팀 중에 UI가 제일 잘 만들어지신 것 같고 디자인적으로 뛰어나신 것 같고요. 혹시 참고한 사이트가 있으실까요? 그냥 레오폴드 사이트 그대로 참고했습니다. 그대로 네. 참고해서 그거를 재현하신 네, 거예요? 저희 이제 과정이 이제 기획이랑 디자인보다는 이제 서버 구현하고 이제 UI 만들고 이거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프로젝트 아까 목적이 보면 기획보다는 기능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시는 게 잘 보여지는 프로젝트 사이트. 저도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까 목표가 애초에 좀 최대한 많은 페이지 구성이 되는 거라고 하셔가지고 그 목표에는 부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레오폴드라는 사이트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트를 좀 벤치마킹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이트 자체에서 뭐 수요나 뭐 시장성, 상업성은 뭐 다 여기서 해준 것 같고 근데 나중에는 다른 팀들처럼 좀 본인들이 기획을 해보고 내부의 사이트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결제 수단에서 그 보통장 입금 말고 다른 거 신용카드 있었는데 그건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또 혹시 저는 너무 잘 들었어요. 그냥 제가 그동안 혹시 많은 프로젝트 발표를 들었지만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제 일종의 그 한 사이트를 이제 오마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쫓아가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좀 궁금한 게 하시다 보면은 일단 뭐 사례마다 발생하는 해결 방안을 하나씩 제시해가면서 하신 건 좋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 좀 더 이 사이트에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없었는지. 뭐 필요 없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뭐 아니요. 뭐가 추가되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이제 상품 리뷰 같은 거에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그 사이트를 접속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봤거든요. 그러면은 사용자 리뷰나 이런 거에 상세 상품 정보에서 뭐 별점이라던가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기능을 추가로 여기 플러스 알파로 해볼 만한 그런 게 있으셨는지 혹시? 그거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고 다음번에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획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신경 쓰셔서 그거 하나 있으니까 추가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